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인생 영화 이야기하는데 요즘 뭐 본 영화 괜찮은 게 있습니까? 오늘 인생 영화는 제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 있다. 요즘 이제 괜찮은 영화 2개 봤죠. 그게 뭐 봤습니까? 이병현, 공유진 맞죠? 공효진. 공효진 미안한데. 공효진이랑 배우가 새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공효진이 아닐까. 공유 때문에 착각했습니다. 공효진 주연의 그 싱글라이더. 그 영화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이병헌이가 보통 주연을 하면 이게 대작이지 않습니까? 제작비가 152비극인데 근데 그 영화는 그냥 이렇게 선전도 많이 안 하고 극장에서도 오래 상영 안 하고 나가는 거 보면 이제 이병헌이가 그 소품으로 출연한 작품 아닌가? 맞습니다. 소품입니다. 제작비가 얼마쯤 돼 보이던가요? 제작비 한 10억도 안 들었겠던데요. 그래요? 그냥 뭐 근데 정말 10억은 더 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굉장히 저예산 영화로 보이더라고요. 한국 영화죠? 한국 영화입니다. 이게 호주 배우가 나오는데 아주 영화가 스토리가 무슨 영화입니까? 난 싱글라이더에서 뭐 오토바이 타는 사람 이야기인가 뭐.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배우가 이제 보통 최근 영화는 10,000원이잖아요 IPTV에. 근데 이게 2,500원 할인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게 이병헌 씨가 한국의 유명한 증권회사 지점장이에요. 근데 이제 1조 3천억 회사채가 이제 부도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 회사가 막 좋다고 선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주위의 친구들이나 막 가족들한테 땀 맞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살을 해요. 회사를 망해먹고. 그 자기 이제 그 부실한 회사채를 팔았으니까 이제 수많은 비난이 가해져가지고 양심에 너무 가책을 받아가지고 양주에다가 이제 신경안정제 먹고 죽는데 이제 이 사람 지가 죽은 걸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죽은 상태로 이거 마지막 반전이죠. 식스센스네. 비슷한 거죠. 나이트 샤말란인가 뭐 있지 않습니까? 스포일러 해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지나갔는데 근데 이건 내 영화 선전해 주는 거일 거예요. 근데 그게 호주의 이제 기러기 가족이죠. 이제 공효진 씨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공효진 씨가 이제 그 옆에 있는 호주 남자하고 이제 바람을 피는데 막 분노가 끌어오르죠. 바람 피는 게 아니라 남편이 죽었으니까 만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죽은 거 몰랐어요. 죽은 걸 몰랐는 상태에서. 죽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니까 그 일주일 뒤에 갑자기 오겠다고 이제 공효진 씨가 전화를 온 거예요. 이제 싸운 상태에서 이제 그날 죽었는데 전화가 안 되니까 좀 걱정을 하는 상태에서 그 이제 공효진 씨는 이제 그 영주권 얻으려고 이제 바이올린 시험 치가지고 걸렸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또 그 워크 할리데이라고 있잖아요. 워킹 할리데이. 워킹 할리데이. 그런데 이거 우리나라의 젊은 여대생이 19,000불 호주 달러를 벌었는데 갈 때는 1,300원이었는데 올 때는 900원이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고율로 바꿔준다는데 속아가지고 갔다가 죽임을 당해요. 죽임을. 워킹 할리데이 가가지고 그 농장 근처에서 죽은 사람들이 간혹 있었죠. 그렇습니까? 그건 몰랐어요. 보도가 실제 몇 개 나왔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 사람 몰라요. 나중에 이제 이병헌 씨가 이제 가서 알려줘가지고 이제 지 시체를 보고 알게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뭐 지금 좀 식스센처럼 진부할 수도 있는데 저번에 제가 말했듯이 이렇게 가난이 창문으로 들어오면 뭐 행복이 대문으로 도망간다는 이 경제가 그렇게 어려워지니까 뭐 한 가정이 파괴되고 또 그 환율 한 몇백만 원 때문에 살인 당하고 지금 현실을 아주 적나라하게 이렇게 잠잠하게 해서 아주 참 재밌게 봤어요. 베어링스라고 하는 영국의 은행이 영국의 은행이 싱가포르에 싱가포르에 있던 투자자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망했죠. 그냥 한 명이 투자 잘못해가지고 은행 자체를 큰 은행인데 백수십 년 된 은행을 날려버렸죠. 그렇죠.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도 뭐 한 불과 10년 전에 마찬가지입니다. 그 서프라임 모기지 그거 자꾸만 안 되는 걸 자꾸만 이상하게 머리에 써가지고 월가에서 하버드 나온 사람들이 자꾸만 옛날에 그 작년 사건 똑같은 거예요. 500억 공영토건에 가서 빌려주고 어음을 담보로 2배 받잖아요. 그 어음을 시장에 자꾸만 이렇게 뭐 할인 받아가지고 그걸 또 해가 또 주식에 투자해가지고 똑같은 거죠. 얼마 전에 한국에는 공매도를 하던 어떤 매니저가 이 숫자를 하나 잘못 때려가 엄청난 손실을 보게 했다 이러는데 실제로 그런 거 할 때
요즘은 다 이렇게 비트로 이렇게 쳐가지고 하니까 이게 숫자 잘못해가지고 한 개씩 날려먹는 은행을 그런 일도 간혹 있어요. 그럼 그 경제학을 했으니까 잘 아실 거잖아요. 이게 어떤 돈이 뭐 100억이 있다면은 그 100억이 은행에 들어가면 그걸 담보로 또 뭐 90억을 빌릴 수 있게 하잖아요. 또 90억을 또 담보로 또 이렇게 80억, 그러니까 100억이 있으면 뭐 한 10배 이상의 돈이 돌잖아요. 뭐 그 정도는 괜찮아요. 지불 준비율이. 예, 지준율 조정해서 컨트롤 되는데 미국의 그 서브프라임 모기지나 이런 자행자 사건처럼 막 어음을 2배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리면은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통제가. 그 법의 교묘함을, 법의 허점을 교묘히 이용하는 거잖아요. 네, 그거 지금 이용하고 있는데 그 영화는 괜찮았습니까? 제가 보기엔 괜찮았어요. 예. 예. 그래서 그 역시 경제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아무리 뭐 우리가 이렇게 멋지게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이게 경제가 무너지니까 다 파괴되는 거예요. 다. 예. 그래서 제가 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하는 거 하면 지금 뭐 대선 후보들이 저렇게 다 대통령 되겠다고 하는데 이제 다음 주 화요일쯤 되면 한 명만 남고 4명은 바람과 함께 사라지겠지 않겠습니까? 미국 가야죠, 미국. 그러면 참 옛날에 DJ 대통령이 현명한 거예요. 떨어지고 바로 미국 가잖아요. 바로 영국 가잖아요. 가잖아요. 영국을 가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가면서 자기를 제거하려고 하는 예. 이 당선된 YS 측의 화살을 피하다가 이제 YS가 힘이 빠져가지고 말기가 되니까 한국으로 들어와가 이 당시 민주당을 이기태기가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기태기한테서 내 편은 다 와. 그렇죠. 이래가 깨가지고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어가. 와, 정말 고수입니다. 대단하신 분이죠. 그렇죠. 그 지금 제 생각에는 지금 그 다른 특히 한 분은 좀 미국이나 영국 쪽에 자리를 알아보는 게 좀 현명할 것 같고요. 또 이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MB께서도 좀 이렇게 유학 자리를 알아보는 게 좀 현명하지 않을까요?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이거? 어제 보니까 놈들아 하는 후보가 있대요. 놈들아? 놈들아 뭐? 이 나쁜 놈들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유세장에서. 누가요? 될 만한 사람. 그래서 그러니까 방금 이 말은 제가 이게 괜찮습니다. 괜찮죠? 뭐라고 구애를 해요. 예, 그러니까 뭐 병원에 뭐 투명한 게 있습니까? 뭐 두드리면 다 뭐 한국에서 먼지 털면 다 먼지 나오죠. 뭐. 저도 먼지만 나름대로 뭐 깨끗하지만은 하여튼 괜찮을까요? 방금 한 말. 괜찮습니다. 아 예. 제가 그 아끼는 우리나라 워낙 정치 보복이 결국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어찌 보면 그 좀 그렇잖아요. 그 당시 MB께서 그냥 검찰에 될 때 또 지내갖고 사이좋게 BBK를 같이 또 덮고 덮여주고 그래가 또 특검도 덮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삼성 특검도 덮고 BBK 특검도 덮고 화기애애하게 둘이 마무리를 하더니만 촛불 시위가 나니까 MB가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서 고민을 했죠. 저 많은 촛불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거 혹시 그 봉화마을 쪽에서 사주한 게 아닐까?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런 수사가 시작이 되고 뭐 끝적으로 제 생각입니다.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네요. 그럼 이번에 될 만한 후보가 이게 놈들아 이야기 발언을 했네요. 예, 했죠. 신문도 안 보시나? 신문 보는데 그런 거 못 봤어요. 했어요. 제가 어제 신문을 일주일 잠깐만에 봤는데 그걸 못 봤습니다. 요즘 보면 이제 시간이 막 일각이 여삼추라고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영국이나 미국에 자리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게 보세요. DJ께서 얼마나 현명합니까? 딱 캐치해가지고 바로 영국에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4년 뒤에 화려하게 컴백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볼 때 지금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도 5년 뒤에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제가 오늘 그래서 바람관계 사라지다를 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영화가 사실은 이 미국 남부의 종말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렇죠. 오늘 제가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그런 영화들이 좀 있어요. 전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했죠. 몰락. 이차례죠. 독일. 몰락. 많죠. 그 영화도 결국은 히틀러의 종말에 관한 영화고. 사이공 최후의 날도. 네, 사이공 최후의 날이라는 그걸 다룬 영화가 중에 주윤발이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주윤발이가 처필상웅이 아니고 주윤발이 나온 영웅 본색 3편이요. 저번에 이야기했죠. 1편의 이 마크가 10년을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10년 전에 월남에 갔다 온 이야기예요.
원래 IPTV 있습니까? 오늘 한번 봐야 있지. 되겠네요. 532가 예. 1, 2편을 해가 히트를 치니까 예. 제작자가 서극인데 532가 내가 서극이가 내가 감독하겠다. 너 빠져라 인 거요. 예. 그래서 그 스토리의 일부를 가지고 532가 만드는 영화가 첩혈가두예요. 첩혈가두. 그것도 월남을 갑니다. 예. 여기 영웅 본색도 월남을 가요. 그래서 이제 그 두 영화에 보면 월남이 거의 마지막에 이렇게 패망해 갈 때의 장면이 나오고 재밌겠네. 그래도 첩혈가두는 월남 전쟁에 관한 부분이나 거기에 담겨 있는 종말론적인 분위기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이 홍콩 영화가 너와르가 된 게 홍콩이 반환된다라는 97년에 이 종말론적인 데카당스한 분위기가 홍콩에는 너와르 영화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너와르나 이런 것들이나 이 종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분위기가 좀 데카당스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영웅봉색 3편에 보면 월남군 탱크가 철수하는데 피난민이 밀려오고 거기에 같이 피난 가는 이런 장면도 나와요. 마지막에는 헬리콥터를 타고 매연방이 여자 월남 이 깡패 두목이었는데 트라이엄프가 이 총알을 맞고 주윤발이 안고 헬리콥터를 타고 가면서 또 나온 주제곡이 멋지죠. 석양 뭐 지간가 그래요. 와 재밌겠네. 영웅본색 3. 예, 3. 그래서 나는 그 3가 그 영화에 담고 있는 당시 이제 그게 만들어질 때가 홍콩 반환한 4, 5년 전이거든. 그러니까 홍콩이 이렇게 없어지는 것과 월남이 망하는 것, 또 월남에 살던 중국 사람은 이중으로 망했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주윤발이 월남에 사는 자기 사촌 가족을 월남이 망하려니까 구하러 데리고 갔다가 여러 가지 사건에 말려 들어가지고 겨우 탈출하는 그 스토리입니다. 디언트도 뭐 비슷하게 마지막에 그 친구 보러 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영웅봉색 3가 1, 2편하고 컬러가 다르다고 사람들은 그걸 완전히 망작이라고 무시를 했는데 저는 숨겨진 걸작이라고 봅니다. 스토리 괜찮은데요. 그 매연방이 여자 주인공을 나요. 매연방 아니타 무이 잘 알죠? 알죠. 암으로 죽었던 장국영이 친구. 자궁암으로 죽죠. 자궁암. 여자는 좀 못생기긴 했지만은 죽기 한 달 전까지도 콘서트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죠. 나름 매력이 있죠. 매력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영화도 이 종말을 달았고 또 영화 킬링 필드도 보면 종말을 다루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는 미국 남부의 종말을 다룬 영화다. 그렇죠. 미국의 남북 전쟁이 1861년부터 1865년까지 4년간 있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걸? 예? 역사 공부를 철저히 잘. 그래서 그때 이제 이 마가렛 미첼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1936년에 썼어요. 그런데 이 데이비드 셀즈닉이라는 당시에 제일 유명한 미국의 영화 제작자가 이 원작이 워낙 대하소설이다. 한국 같으면 토지지. 그렇죠. 이걸 영화하자 해갖고 3년 만인 1939년에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그 당시 영화죠. 그때 돈으로 얼마가 들어간 줄 압니까? 얼마 들어갔습니까? 400만 달러. 이야, 지금 같으면 한 40억 달러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1939년도 돈으로 이제는 좀만 더 있으면 100년 전이네요. 그때 돈으로 400만 달러니까 요즘 돈으로 환산하면 어마어마하죠. 요즘 돈으로 한 43억 달러 좀 되겠네요. 43억 달러. 43억이 아니라 45억이 넘죠. 45억 원쯤 되죠. 요즘 돈으로. 그 당시 돈으로, 그 당시 가치로도 그렇죠. 그런데 그때 만약에 45억이라면 지금 돈이 얼마겠습니까? 뭐 한 4,500, 100배는 올랐겠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제작비가 투입이 됐는데 거기에 이제 비비안 리가 주연을 했는데 1400대 1을 경쟁을 이렇게 뚫고 됐다는 거예요. 애수 전에 영화입니까? 애수 후에 영화입니까? 애수 전이죠. 비비안 리를 되게 좋아하네요. 애수 말을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비비안 리 뭐 오드리 헵번이 좋습니까? 비비안 리 좋습니까? 저는 저기
오드리 헵번은 보다는 예. 개인적으로 비비안이가 낫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모르게 애수나 이런 반을 취향을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저기 오드리 헵번 나오는 영화 하나 하죠. 좋죠. 뭐 티파니에서 아침. 네, 문리버. 예. 문리버. 좋습니다. 예, 그때는 문리버 노래를 각자 부르기로 합시다. 그건 뭐 좋죠. 문리버. 골프 칠 때 좋습니다. 이 자세 빠르게 아니에요. 문리버. 그렇습니까? 그래서 당시에 이제 이 영화의 오디션에 볼레트 고다든가 하는 이 누굽니까? 미국의 그 무성 영화 시대 그 배우 있잖아. 갑자기 생각이 잘 안 나. 찰리 채플린. 네, 찰리 채플린. 동건이가 이렇게 와서 오디션에 비비안이를 제치고 됐다가 나중에 바뀌었어요. 찰리 채플린하고 동거하는 여자다 해서 그때만 해도 이미지가 나빠질까. 찰리 채플린이 좀 그 당시에 좀 공산주의적인 사고방식이 있었죠. 그래갖고 나중에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예. 미국에서 이제 할리우드의 공산주의자들 이제 추방하자라고 할 때 찰리 채플린이 스위스로 가가지고 미국으로 못 왔죠. 메카시즘에 걸려들었군요. 찰리 채플린. 또 뭐 영화 할리우드에는 좌파가 많았죠.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한국은 안 그렇습니다. 한국도 그렇죠. 영화계는 몰래. 근데 그 사람들 보면 사는 거는 리무진 타고 캐비어에 와인에 먹는데 의식은 또 좌파예요. 원래 이게 좀 잘 사는 사람들이 생각이 좀 자유롭잖아요. 제 친구들도 이렇게 모임에 가보면은 좀 잘 살고 이런 애들이 좌파적인 진보적인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미국의 원래 남부 지역이라는 거는 원래 미국에는 이 남부 지역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당이 미국의 보수당이고 북부 지역의 산업을 바탕으로 하는 공화당은 진보당이었습니다. 옛날에 그랬나요? 그 시대는 그랬어요.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제 북부가 산업이 활발해지니까 영국하고 세계 무역에 이 북부 뉴잉글랜드 지방이 그러니까 북부는 뭐라고 합니까? 거기에 막 산업을 활발하니까 남부에 있던 흑인들이 전부 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예제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남부에서는 이 매라고 농장에서 이 흑인 노예를 부려서 일을 하는 전통적인 봉건주의적인 그런 형태의 이 장원이 있고 영주가 있고 거기에 노예 농노가 있는 유럽하고는 똑같은 대신 흑인들이 일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런 거였는데 흑인들이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야 그거 빨리 노예제 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안 한다. 그냥 월급 조금 주고 노동자로 쓰는 게 훨씬 이득이니까. 거의 뭐 그것도 말이 좋아서 그렇지. 그것도 거의 뭐 노예죠 노예. 근데 이 장원에는 먹을 것도 있고 재일 때도 있지만 거기 가면 노예로 둘러하면 먹이고 재일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또 노예를 하려면 그 노예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지금 그 말이 좋아서 노예 해방이지 1960년대까지는 거의 노예처럼 흑인들을 비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부에 있는 이 백인 귀족들이 서부로 가가 땅을 넓히고 거기에 노예제를 다시 투입을 하려니까 뭐라고 했으면 규모의 경제를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노예 제도를 둘러싸고 싸움이 벌어졌는데 북부의 링컨이 무슨 노예 해방을 원래 인간에 대한 애정을 느껴가지고 노예 해방을 한 게 아니라 경제 논리로 한 게 북부에서 노예 해방을 안 하면 그럼 링컨이 쫓겨나는 거예요. 농장에 들어와. 링컨 전까지만 해도 다 귀족들이 그 시대의 귀족들이 대통령을 돌아가면서 했는데 저기 무슨 말입니다. 시골에서 나무꾼 출신 빽이 없는 사람이 대통령을 하니까 미국의 농민이죠. 그래서 링컨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돈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렇습니까? 그랬는데 뭐 둘 다 뭐 맞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운명을 예견했네요. 링컨도 총괄적으로. 그래서 링컨이 노예 해방을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남부에 있는 주들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제 남부 연맹을 만들어가 북부 국가하고 싸운 거죠. 그게 이제 남부군 북부군 싸움 아닙니까? 남군 북군. 그래서 지금도 미국의 남부의 주들 뭐 사우스캐롤라이나나 버지니아도 그때 남부에 속했어요. 그렇죠. 그 워싱턴이 수도인데 워싱턴 바로 옆에 있는 버지니아가 남부에 있다는 게 좀 의아스럽죠. 뭐 그만큼 북부가 좀 열악했죠. 원래 처음에는 남군이 많이 이겼어요. 아무리 많이 이겼죠. 그런데
북구는 이게 이 산업화가 돼 있다 보니까 무기나 장비들을 자꾸 생산해낼 수 있었고 남부는 주로 농업지대다 보니까 그걸 못했어요. 막판에 뒤집어졌죠. 네, 그래서 이 미국의 남북 전쟁이 현대적인 무기들이 동원된 최초의 전쟁이었다는 걸 압니까? 그건 몰랐습니다. 그 전쟁에서 나온 게 기관총, 그 다음에 탱크 비스무리한 원형, 그 다음에 잠수함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전쟁에 쓰인 게 남북 전쟁 때. 그건 알고 있어요. 잠수함이 처음 나왔죠. 네. 그 다음에 철도를 통해서 병력을 이동한 것도 남북 전쟁이죠. 남북 전쟁. 나름도 전쟁의 기술은 많이 발달을 했네요. 네. 그러고는 이제 서로 완전히 그냥 이렇게 거기 보면 뭐 남군 북군이 전쟁하던 영화 우리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대열이 몇 개 있어가지고 네? 일대가 총을 쏘면 그때는 이 연발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대가 이제 그 안고 일어서서 또 쏘고 그렇죠. 그 다음 세 번째가 쏘고 이러잖아요. 그거는 이제 임진왜란 때부터 일본 군들이 쓴 네, 그래서 그 남북 전쟁 때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게링인가 무슨 기관단총이 게틀링 그게 예. 처음 나가 이제 돌리면서 따르르 나가는 며칠 그것 때문에 이제 네. 남북 전쟁 중후반부터는 그런 이 모습이 아니라 이 참호를 파고 숨어서 하는 참호전이 또 있었죠. 그래서 그것도 뭣도 모르고 이제 기마대가 막 돌진하다가 그 게틀링 기관총에다 이렇게 죽고 옛날에 그 우리나라도 권율 장군이 기마대를 그 몇천 피를 이끌고 이렇게 탄현해서 그 맞습니까? 그 탄현인가? 뭐 그 당금대인가 거기서 이렇게 막 저기 신립 신립장 예 돌진하다가 그 일본군의 그 1열, 2열 그렇게 연발총에 다 막 몰살했잖아요. 몰살. 청주 당금대에서 한국에는 최고 명장이라고 부르던 사람이 신립 장군인데 근데 왜 거기 조령 계곡에서 포진을 해서 좁은 계곡에서 습격을 안 하고 거기 이 절벽 앞에서 진을 쳐갖고 몰살을 했는가 하는 게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이제 뭐 나름대로 야사에 의하면은 이거 뭐 장수가 뭐 우리가 정당하게 싸워야지 뭘 그렇게 숨어서 습격하느냐 이런 또 설도 있는데 옛날에 중국 고대에도 그런 속담이 있어요. 이게 뭐 전쟁할 때 그런 거 어리 따지면 안 되거든요. 그래 어리 따지다가 그래서 많이 배수진이라는 게 그때 나온 말 아닙니까? 물을 등에 지면 도망을 못 가잖아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싸운다. 또 최고로 위험한 게 배수진입니다. 그거 저 함부로 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남북 전쟁 때 그래서 이제 이 북군이 이기고 난 다음에 남부 지역은 향후에 수년간을 한 10년 정도를 북군의 군부가 겸 통치를 했어요. 식민지 네, 그래서 군부가 다스리세요. 이 북군이 와서. 그래서 이 당시 이 남쪽의 주들 단위로 설립된 나라들이 다 군 통치하에 들어간 거죠. 그런 건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몰랐네요, 저도. 그래서 남군 출신 군인들 중에서 항복을 완벽하지 하지 않거나 남군 부흥 운동을 벌였던 이 뭡니까 이 게릴라? 사람들은 게릴라전을 하던 사람들은 북군이 다 현상금을 붙여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서부로 가가지고 그 전부 서부에서 갱이 돼요. 그 원조가 그거군요. 그 페일라이드 같은 클린트 이스트우드 나오는 영화에 보면 남군 출신 군인 출신이 나중에 서부에 가가지고 갱이 되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건 뭐 그런 서부 영화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 또 역사의 그런 원인적인 이야기가 있네요. 그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었겠죠. 막 계엄 통치로 못 살게 현상된 거니까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화의 주인공인 오하라, 그러니까 이 비비안 리가 이제 그 영화 시작할 때 16이고 전쟁이 끝날 때가 20살입니다. 그건 몰랐어요. 나이가 그렇게 어렸나요? 네, 20살이고 춘향이네, 춘향. 전쟁 끝나고 8년 동안을 이제 마지막 끝나는 장면이 28살 때예요. 불타버린 이제 자기 농장을 이제 마지막에 내일은 해가 뜬다면서 크라크 케이블도 떠나버리고 자기 혼자 이제 석양을 바라보면서 그렇죠. 이렇게 다짐을 하는 그때가 28살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히든 피거스 영화를 보면서 느낀 건데 그때가 1960년대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버스 탈 때 막 차별하고 막 화장실도 따로 쓰게 하더라고요. 제일 뒷자리에만 흑인들이 앉을 수 있었죠. 그걸 재판을 심지어는
백인 고등학교에 이 사람이 그 나사 흑인 여자가 강의를 들어가야 되는데 강의도 못 듣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재판을 거니까 판사가 아니 다른 모든 49개 주에서 그래도 우리 주는 그 나사가 텍사스 휴스턴에 있잖아요. 휴스턴에. 그 론스타죠 그 국기도 아주 그 텍사스 아주 그 터프한 주인데요. 아 뭐 우리 다른 모든 주가 그래도 우리 텍사스는 그렇게 하는 거야. 뭐 몇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 나라는 참 이 각각의 주가 법이 다 다르대요. 의회 따로 있고, 예. 주 법원이 따로 있고 그러죠. 그래서 뭐 여전히 그 당시에는 흑백차별한 거예요. 텍사스나 남부에서는. 그래서 미국에 보면 이 사형제가 있는 주하고 사형제가 없는 주가 다양하게 지금 나눠져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이야기해도 말 안 듣대요. 미국의 주지사 할 만하겠던데요. 아, 참 무서운 나라죠. 조심해야 됩니다. 미국. 그래서 이제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이제 남부에 흑인 노예의 바탕을 둔 그 이 유럽 장원식 귀족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전쟁에 지면서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을 할 노예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경제 시스템이 완전히 무너져 붕괴가 돼버린 거죠. 북부의 입장으로 봐서는 노예들을 데려와 가지고 공장에 노동자를 만드는 것이 북부는 훨씬 이득이었고 또 남부도 그런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 이 북부의 물건들을 남부에 팔아먹기에 훨씬 좋았던 거죠. 다 경제가 다 숨어 있는 거예요. 뒤에 그런 부분이 숨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사실은 미국의 이 남부 귀족 사회의 몰락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몰락한 귀족 이야기. 그렇죠. 예. 뭐 우리나라 현실도 비슷해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뭐 조윤선 전 장관. 그것도 마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네, 거기 보면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하라처럼 우리 오하라처럼 이렇게 뭡니까 재건을 하는 무너진 자기 집을 재건하는 역할을 맡았지만 마지막 들어갈 때 진실을 준다고. 예. 혹시 그 전 대통령께서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조윤선 전 장관은 몽테크리스토프를 보고 있다면서요. 그럼 탈주할 건가? 그건 모르겠는데 우리 그때 소개된 제목이 아무거나 그러니까 이 프랑스에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이렇게 이 암굴에 갇힌 이 사람이 거기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 깜빵 동료를 보물이 뭉쳐있는 지도를 탈출해가 그 보물을 찾아갖고 귀족이 되는 백작이 그래 좀 잘 이야기 아닙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되는 게 조윤선 장관이 구속되는데 그 또 우병우 전 수석은 또 괜찮고 좀 의문이 좀 가지 않습니까? 좀잘 그거는 당연하죠. 우병우는 당시에 이 조윤선과 관련되는 모든 어떤 부분에서 이 우병우는 검찰이나 이런 쪽을 다 일을 시키고 장악하고 있던 입장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박 대통령 밑에서 일만 했으니까. 그리고 증거가 없죠. 그 어떤 그 1차 검사를 수사 증거가 없다기보다는 같은 공동 무명체니까. 어제까지 같이 밥 먹던 사람들이 니만 가라 하면 가겠습니까? 잘 상식적으로는 잘 이해가 안 되긴 안 돼요. 근데 어쨌든 또 모르죠. 10년 뒤에 또 세상이 또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고요. 또 10년 전에 소위 말하는 그때 패족이라 오죽하면 뭐 없어질 패족. 안희정 씨가 진노를 패족이라 했죠. 또 스스로도 패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10년 뒤에 이렇게 화려하게 다시 돌아왔고 10년 뒤엔 또 묘하게 10년마다 이렇게 바뀌네요. 좌우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참 이 정치판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좀 이런 시스템은 좀 우리나라 후진국도 아니고 정치하면서 돈 많은 사람하고 친하게만 지내면 교도소 담장 위를 걸어갈 일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돈 없는 사람하고만 친하게 지내면 박수 받을 일만 있는데 희한하게 무슨 진보고 뭐고 관계없이 권력만 잡으면 있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더라고요. 그게 뭐 원래 권력과 부는 뭐 같이 가는. 근데 미국도 부자들이 권력과 많이 친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감옥 가거나 그런 건 없잖아요. 닉슨도 그냥 하야했잖아요. 하야. 미국에는 이렇게
뇌물을 주더라도 직접적으로 돈을 건네고 하는 부분은 오래전에 없어지고 뭐 선물을 준다든지 향응을 제공한다든지 이 메이저리그 무슨 특별석 무슨 티켓을 준다든지 주로 그 문제가 되는 게 티켓 주는 거. 그다음에 놀러 가는데 별장을 제공했다든지 자가용 비행기를 제공해서 그걸 타고 뭐 또 놀러를 갔다든지. 우리처럼 뭐 몇백억 몇천억 이런 거 없네요. 그냥 뭐 다 $10,000 이내. 뭐 그렇게 주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얼마 전에 보니까 뭐 미국 일리노이 주지사입니까 누굽니까? 그 뭐 오바마가 당선이 돼가 그 상원의원 한 명을 보궐선거하는데 근데 거기에는 뭐 주지사가 지명을 하게 돼 있는데 그 지명을 둘러서 돈을 받아먹어갖고 주지사가 예? 깜빵을 가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 여하튼 지금 적어도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거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차 우리나라도 이게 좀 시스템을 좀 바꿔가지고 정말 좀 대통령이 감옥 가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좀 잘못이 그래도 또 만인의 평등은 부패를 힘이 있으면 용납해주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그런 말은 아니고요. 부패 용납은 아니고 제왕적 대통령 시스템을 좀 바꾸자 이 뜻이죠.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감옥에 갈 수밖에 없다 이거죠. 워낙에 힘이 좋으니까 재벌들이 알아서 길 수밖에 없잖아요. 돈을 안 갖다 줄 수가 없잖아요. 옛날에는 무서워서 힘이 있어서 갖다 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받기만 하면 줘서 그 예를 들어서 100억을 투자를 해서 버는 것보다 100배로 투자 수익률은 뭐 2, 3%밖에 안 되니까 내 100억을 뇌물로 주면 돌아오는 게 뭐 훨씬 크니까 그래서 이거를 그렇게 좀 이게 딱 그냥 내 외정을 딱 분리하는 게 최고 좋은데 지금 한 사람이 너무 파워가 세지니까 누가 바로 될 것 같으니까 그 말 쑥 들어가더라고요. 이제 내가 힘이 가지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나나. 어제 문 후보가 뭐 4대강 자원외교 벌써 말 나오죠. 네, 뭐 자원외교 또 뭐 이런 것들 다 이제 부패를 이렇게 다 조사하겠다. 이 신호를 빨리 캐치해야 됩니다. 빨리 캐치해서 빨리 영국이나 미국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건 알아서 하실 분이고 걱정돼가지고 요즘 보니까 무슨 인형으로 뉴스도 진행하시대요. 그래요? 캐리돌 뉴스라고 안 보셨습니까? 안 봤습니다. 그분하고 박 대통령하고 둘이 이명박 박근혜 둘이 GH와 MB가 그 뉴스 진행합니다. 캐리돌. 재밌습니까? 재밌죠. 보세요. 어디서 합니까? SBS 플러스인가 뭐. 캐리돌 뉴스 재밌겠네요. 하여튼 이게 제가 부패를 용납하자는 건 아니고요. 근데 이게 이런 시스템 하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일들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제발 좀 바꾸자고 뭐 개헌도 이야기하더만 다 들어갔어요. 개헌이니까 무슨 뭐 시스템 바꾸는 거. 제가 볼 때 당시에 이 오늘 바람가게 사라지다를 이야기한 게 뭔가 하면 북부에 제조업을 하던 자본가들이 공화당에 뇌물을 미겨가 빨리 저 남부 흔들어가 노예 해방을 시키라. 그것도 말 되겠네. 그래가지고 노예 해방을 좀 합의를 해서 순차적으로 했으면 저렇게 전쟁을 안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세게 밀어붙이면서 사실상 전쟁이 되도록 유도한 부분이 있었죠. 전쟁 남은 북부 자본가들한테 돈 대죠. 그 무기 만들려면 자치 공장에서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북부의 이 자본가들이 봤을 때는 남부의 이 기족이 시스템이 무너져 버리면 자신들이 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도 되죠. 많이 벌었죠. 그러니까 기차로 이렇게 병력 이동해야 되니까 철도도 많이 깔아야 되고 기차도 만들어야 배도 만들어야 되죠. 그거 다 북부 공장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전쟁 걸리지 않습니다. 전쟁하면 만약에 우리나라 전쟁 터져서 일본이나 미국에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삼성 무너지지, 뭐 현대 무너지지, 뭐 경쟁력 떨어지지. 또 전쟁 국자가 보통 요새 전쟁 한번 치면 최소한 몇 천억 달러 들잖아요. 일본 경제가 한국 전쟁 때문에 회복되고 그래서 전쟁이 되면 한마디로 전쟁 특수가 대단한 거죠. 그 일본의 와베가 그랬잖아요. 최근에 한국에 전쟁 터지면 우리 피난민들 선별해서 받겠다. 이 불란지 협찬이라는 것도 아니고 방어수 이게 할말 해줄 어제는 미사일 하나 날아가다가 떨어졌는데 일본에 신칸센하고 지하철을 세웠다고 그래요. 쇼하는 거죠, 쇼. 쇼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건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일단 이거 일본 참 몸자를 붙이고 싶지만 또 방송이니까 일본인이라 해야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일본인들 참 대단합니다. 아니 뭐 대통령 후보도 뭐 놈들아 하는 마당에 무슨 뭐 공개 협상에서 그랬어요, 그분이? 유세에서 했어요. 되게 간이 크네요. 간이 저기 커졌죠. 예. 작다가. 아무튼 힘이 있을 때 잘해야 되고요. 제가 볼 때 이게 악담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 하에서는 5년 뒤에 어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예.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예. 우리가 남북 전쟁도 결국 남부의 종말을 가져왔는데 그 이전에 유럽의 귀족 사회를 남부에 재현을 했는데 이게 북부 자본가들의 이 좀 계산에 의해서 링컨을 세운 거죠. 예. 해방가로. 자본가니까 좀 이 부자 이렇게 자꾸 좀 공산주의 받아가지고 이 저기 그분의 그건 아니고 이게 저는 조심을 오늘 근로자의 날을 예? 예. 우리 어릴 때 노동절이라 불렀지 않습니까? 그랬죠. 노동, 레이버 정확한 표현이에요. 솔직한 표현이고. 그렇죠. 지적 노동자, 육체 노동자. 예. 근데 근로라고 하면 이게 진짜 예? 이게 진짜 좀 이상한 거 아닙니까? 북한에 쓰니까 이제 우리가 못 쓰니까. 근로 열심히 노동해야 된다. 예. 이거는 그러니까 노동 착취적 개념을 담고 있는 표현이 근로예요. 약간 농노 비슷하지 그렇죠. 오늘 제가 그러면 이게 지금 좌파 빨갱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근로자의 날, 근로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만큼 뭐랄까 교육이 어릴 때 그런 극구석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자본가라면은 제가 지금도 도서관에서 무슨 마르크스 책 못 빌려봐요. 왜냐면 기록이 남으니까. 그런 같은 거 기록 남으면요 나중에 다 그거로 시대가 바뀌면 시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 사품은 되지 왜 그걸 도서관에서 빌려봐요? 그거를 사도 다 기록에 남아요. 근데 사도요? 아직까지 내가 자본론을 못 읽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겁이 나가지고. 읽어봤습니까 자본론? 아니 한국에 번역한 거 읽지 그걸 독일어로 된 걸 말라 읽어요. 아니 독일어를 잘 알지도 못하는데. 아니 그냥 번역된 거. 번역된 거야. 우리 대학 다닐 때 서울대 김행 교수라고. 예. 예? 김 뭐야 김 무슨 갑자기 생각 안 나는 그분이 예. 번역을 해가 예. 다 팔았잖아요. 그래서 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저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 변호할 때 그 대학생이 무슨 자본론 읽었다고 막 그냥 빨갱이라고 막 비난해. 그런 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나는 좀 보다가 예. 중요한데 표만 몇 개 보고 보지도 않아서 재미가 없어서 읽지도 못해요. 재미없죠. 그걸 어떻게 왜 읽어요? 그냥 다이제스트를 그 뒤에 사가지고 예. 읽고 뭐 궁금한 데만 한 군데 찾아보고 이랬지요. 예. 그런데도 그게 필독서 대 필독서. 미국의 뭐 시카고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에. 근데 그게 지금 굉장히 요즘 시대에 와서 의미가 있는 게요. 예. 그러니까 이 자본이 축적될수록 이윤이 줄어든다 하는 건데 노동자를 많이 부려야 이윤이 극대화되고 네? 노동자에게 돌아갈 몫을 뺏을 수 있으니까. 근데 기계화가 진행되면서 노동자를 적게 부르게 되면 한마디로 자본가가 자기한테 돌아가는 부분이 작아진다라는 게 이윤율 무슨 이 감소의 법칙이라든지 그게 있어요. 우리 상식하고는 반대네요. 월급을 더 작게 줘야 더 이익이 많이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한번 보세요. 노동자들이 많이 받아가야 노동자들이 그 받은 돈으로 또 물건을 살 거 아닙니까? 지금 요즘에 소비가 감소되잖아요. 그게 다 그러면 기계가 진행되니까 일자리가 적어지고 소비가 감소되잖아요. 그럼 아주 미래는 암울하네요. 암울. 그러니까 다시 자본론에서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기계를 돌려야 많이 벌지 이랬는데 이제 그게 좀 여기서 말하기는 좀 복잡한데 노동자에게 또 가라는 몫을 자본가가 갖고 가고 노동자한테는 조금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착취 이윤율인데 기계를 돌려버리면 착취할 게 별로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또 그 부분만 있는 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월급을 주면 받아서 소비를 하는데 소비할 사람이 없으니까. 소비할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은 잉여, 자본론에 놓는 핵심이 잉여가 축적되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가 몰락한다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 보면 백화점이고 어디고 물건들이 축적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 맞는 게 있어요. 맞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필독서로 아직까지 나무 살아남는 거죠. 그래, 요즘 이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자본론을 다시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인데 이 경제학 도서로서는 읽을 가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하도 우리나라가 그런 식으로 메카 시즌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직도 겁이 나서 못 읽고 있어요. 자본론을 뭐 잡는 놈이나 무슨 잡히는 놈이나 자본론을 소지했다고 그냥 잡아간 거지 읽은 놈은 별로 없어요. 이거 제대로 아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냥 대충 다이제스트만 다 보고 네, 있죠. 대충 뭐 저기 남이 쓴 다이제스트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지. 저도 다 읽지도 않아. 그 재미없는 거 이게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냐 하다가 공산당 선언을 읽어봤습니까? 공산당 선언. 그것도 다이제스트만 봤죠. 뭐. 다 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희한한 게 그런 것도 다 필독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100대 읽어야 될 책. 근데 하여튼 이게 이 일제 시대 때 그런 책을 소지하고 있었다 해가지고 잡혀가서 고문을 하는 사람 많아요. 그 단지 소지했다는 것만. 그런 걸 역사를 알기 때문에 제가 겁을 아미 오브 크라임이라는 영화를 보니까 예. 2차 대전 때 독일군이 프라이디를 점령해서 집을 수색해서 자본론이 나오니까 그 사회주의자들이 주로 레지스탄스라고 그냥 체포해버리더라고요. 그거 나오죠. 예, 그런 영화를 봤습니다. 예. 자, 원장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많이 그래서 됐네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저는 그 장면이 생각이 나요. 여기에 엄청난 시체들이 부상병들이 누워 있는 장면. 기억납니다. 그게 이 조지아주의 아틀란타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틀란타. 제가 가봤죠, 아틀란타. 좋습니다 지금. 좋던가요? 지금은 아주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요. 네. 땅이 어마어마하게 없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저기 식당가가 있는데 그 안에 한국 사람들이 있는데 그 해장국집이 우리나라보다 더 맛이 좋아요. 아틀란타. 그래 좋은데 그 봄 되면 꽃가루가 너무 날려가지고 엘러지는 사람 가면 안 됩니다. 그 스탈린이 이 조지아 출신인데 미국 조지아가 아니라 소련의 소련의 그 그루지아인데 그루지아가 이름을 바꿔갖고 거기에 미국 유학 갔다 온 사람이 대통령 되고 하면서 조지아로 바꿨죠. 조지아. 그 스탈린이 조지아 출신입니다. 희한한 게 미국엔 조지아주가 있고 또 버지니아 주가 있고 어감이 좀 그렇습니다. 왜 우리 영어쌤이 농담을 하는 건데. 참 영어쌤이 고상하시네. 예.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지아 버지니아. 좋은 주죠.